가정부가 무슨 계약서를 봐요. 물이나 더 따르세요. 식탁 끝에 서 있던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회장님,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해외 투자 계약을 마무리하던 재벌가 저녁 식탁이 그 한마디에 조용해졌습니다. 장남은 웃었고 큰 며느리는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지금 그 조항으로 서명하시면 회사 지분이 넘어갑니다. 가정부가 영문 계약서를 안다고 나선 꼴이 모두에겐 우스워 보였죠. 하지만 회장만은 웃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눈빛을 보는 순간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늘 부엌에만 있던 그 여자가 왜 계약서 속 위험한 문장을 한눈에 알아본 걸까요? 그리고 왜 회장은 가족들 앞에서 그 여자를 함부로 내치지 못했던 걸까요? 오늘 밤 저 식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던 한 여자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을 바꿔놓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셔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으로 행복과 건강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정숙이 물병을 내려놓은 순간 긴 식탁 위 공기가 먼저 식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이 고급스러운 조명 아래 가볍게 떠다니고 있었죠. 해외 투자사 임원 둘, 통역비서, 장남 태준과 큰며느리 서진, 그리고 식탁 안쪽 끝에는 강성그룹 회장 강태현이 늘 그렇듯 말수적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단순한 가족 식사가 아니었어요. 몇 달째 추진해온 해외 투자 계약을 마무리하는 자리였고 회장 집 식탁이면서도 작은 이사회처럼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밤이었죠.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두툼한 영문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명용 만년필도 이미 계약서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정숙은 원래대로라면 조용히 물만 따르고 비어있는 접시를 치우고 사람들 말이 끝날 때까지 그림자처럼 움직이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정숙은 늘 그런 자리였죠. 불러도 이름 대신 아줌마 아니면 저기요로 불리는 사람. 식탁에 서 있어도 대화에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사람. 그런데 오늘은 정숙의 시선이 자꾸 계약서 끝부분으로 갔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본 것이었어요. 접시를 놓다가 펼쳐진 영문 문장이 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엔 부속 합의서 하단의 날짜가 보였죠. 그리고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정숙의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익숙했거든요. 문장 구조가, 문맥이, 위험을 감추는 방식이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그 순간 큰 며느리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정부가 무슨 계약서를 봐요? 물이나 더 따르세요. 낮은 목소리였지만 식탁 위 모든 사람이 들을 만큼 또렷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사과하고 뒤로 물러났겠죠. 하지만 그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넘기는 계약서라는 걸 정숙은 알아봤으니까요. 정숙은 물병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유리병 바닥이 닿는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회장 쪽을 바라보며 말했죠. 회장님, 그 계약 지금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주 짧은 침묵이었지만 모든 시선이 동시에 정숙에게 꽂히기엔 충분했어요. 먼저 웃은 사람은 장남 태준이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제 계약까지 막네요. 서진도 피식 웃었습니다. 정숙 씨, 손님들 앞에서 이러시면 곤란하죠. 선 넘으셨어요. 해외 투자사 쪽 임원들은 무슨 상황인지 가늠하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통역 비서는 입술을 다문 채 계약서와 정숙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그런데도 정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끝은 아주 조금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죠. 제가 틀렸다면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으로 서명하시면 다음 분기부터 경영권 방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식탁 위에 비웃음 대신 당황이 번졌습니다. 태준이 자세를 고쳐 앉으며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경영권 방어라니요. 아버지, 보셨죠? 이제 별소리를 다 합니다. 서진도 곧장 말을 이었습니다. 부엌에 있던 사람이 영문 계약을 안다고요? 이건 좀 우습네요.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 표정 변화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화가 날 때는 오히려 더 조용해진다는 걸요. 잠시 뒤 회장이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 예, 회장님, 어느 조항입니까? 그 한마디에 서진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준도 웃음을 거뒀죠. 회장이 가정부 말을 진지하게 받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정숙은 계약서에 다가가 마지막 장 근처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부속 합의서 사항입니다. 번역본에는 단순 투자 우선권처럼 적혀 있지만 영문 원본은 사업구조 개편 시 전환권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사 쪽 한국계 임원인 제이슨 박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그 변화도 놓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투자 조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이 오면 지분을 우회 확보할 수 있는 구조예요. 거기다 손해배상 조항까지 붙어서 중간에 빠져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만하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아까보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법무팀 검토까지 다 끝난 서류예요. 정숙 씨가 뭘 안다고 이 자리를 망치려 드세요? 정숙은 그 말에 아주 짧게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법무팀, 그 단어 하나가 오래 덮어두었던 시간들을 순간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죠. 한때 정숙은 대기업 법무팀 회의실에서 영문 계약서 수십 장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조항 하나, 날짜 하나, 서명 순서 하나로 회사의 손실을 막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쓰러졌고 병원과 집을 오가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일은 기다려주지 않았죠. 복직 대신 퇴직 권유가 들어왔고 정숙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건 생활비와 병원비로 쌓인 빚 그리고 멈춰버린 경력이었어요. 살아야 하니 무슨 일이든 해야 했고 그렇게 소개를 받아 들어온 집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정숙은 다짐했어요. 과거는 묻어두자. 다시는 계약서 쪽을 보지 말자. 그런데 오늘 그 과거가 식탁 위에서 다시 정숙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계속 말해보세요. 정숙은 숨을 고른 뒤 조금 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은 날 작성된 계약서라면 본계약 조항 번호와 부속 합의서 인용 번호가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개정 전 번호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본계약 수정 뒤에 부속 합의서가 따로 붙었다는 뜻입니다. 통역 비서가 먼저 계약서 하단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달라졌죠. 제이슨 박도 서류를 급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표정을 관리하려 애쓰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단순한 실무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은 손님들 계신 자리입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님들 계신 자리니까 더 확인해야지.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실린 무게는 컸습니다. 서진은 더는 끼어들지 못했고 태준도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회장은 집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비서 부르고 본사 법무 담당 임원 연결해요. 제이슨 박이 급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표현상 차이일 뿐입니다. 정숙이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표현상 차이라면 왜 번역본에서만 의미가 약해졌는지 먼저 설명하셔야겠죠. 그 말이 떨어지자 식탁 위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뒤
김 비서가 들어왔고 본사 법무 담당 임원과의 화상 연결도 잡혔습니다. 화면 속 임원은 서류를 확인하자마자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회장님, 정확히 보셔야겠습니다. 정숙 씨 말씀대로 전환권 범위가 넓습니다. 현재 번역본 해석은 지나치게 축약돼 있습니다. 이제 누구도 정숙을 비웃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계약서를 덮은 뒤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 씨, 예, 회장님. 이 문장, 익숙한 사람 눈이지요? 그 질문엔 다른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본 건지 아니면 이걸 알아볼 만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려는 물음이었죠. 정숙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구조의 계약을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 어디서요? 정숙은 식탁 끝에 선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기업 법무팀에 있었습니다. 해외 투자 계약 검토를 맡았었습니다. 그 말에 김 비서가 먼저 눈을 들었고 통역 비서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화상 속 법무 담당 임원이 곧바로 말했죠. 회장님, 말씀이 사실이면 이 조항 해석은 충분히 신뢰하셔도 됩니다. 태준 얼굴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그 변화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밀어붙인 계약이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명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정숙은 회장을 똑바로 보며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번역 실수가 아닙니다. 태준의 손끝이 테이블 아래에서 움찔했습니다. 화면 속 법무 담당 임원의 말이 끝나자 식탁 위엔 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숙을 향해 흘러가던 비웃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대신 사람들 눈빛엔 불편함과 계산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제이슨 박은 애써 입가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실무선에서 표현이 조금 거칠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조율하면 됩니다. 회장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계약서 표지를 가볍게 쓸어내리며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는 얼굴이었죠. 그러다 정숙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정숙 씨 말대로라면 이건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까? 정숙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뒤로 물러나면 오히려 더 수상해질 거라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죠. 예, 회장님. 문장 하나가 아니라 수정된 흔적이 몇 군데 겹쳐 있습니다. 급하게 덧붙였거나 의도적으로 번역 강도를 낮춘 겁니다. 태준이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너무 나가시는 겁니다. 정숙 씨가 예전에 법무팀에 있었다고 해도 우리 회사 사정을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장이 태준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시선만으로도 태준 목소리가 잠깐 막히는 느낌이었죠. 정숙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사정을 다 알지 못해도 계약서 문장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상대가 급할수록 더 자주 쓰입니다. 상대가 급하다고요? 회장의 짧은 반문에 정숙은 조항이 적힌 쪽을 다시 짚었습니다. 지금 투자사 쪽은 이번 분기 안에 지분 진입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계약에는 무난한 표현을 쓰고 부속 합의서에서 우회 권한을 넓힌 겁니다. 제이슨 박이 이번에는 웃음을 거두고 말했습니다. 정숙 씨가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군요. 이건 시장에서도 흔한 방식입니다. 흔한 방식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정숙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단했어요. 제이슨 박은 한순간 정숙을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조용히 밥상만 차리던 여자가 자기 말 허점을 정면으로 찌르리라곤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었죠. 회장은 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본사 법무팀에서 최종 검토 올린 사람이 누굽니까?
김 비서가 서류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실무 검토는 투자전략실과 법무지원실이 같이 했고 최종 보고는 태준 전무라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서진이 얼굴을 굳힌 채 태준을 흘끗 바라봤습니다. 태준은 평정을 유지하려는 듯 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아버지, 최종 보고가 제 라인이었다고 해서 제가 계약 문장을 하나하나 만든 건 아닙니다. 회장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확인하자는 거다. 짧은 대화였지만 식탁 위 무게중심은 이미 태준 쪽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정숙은 그 흐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해지진 않았죠.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태준이 이렇게 쉽게 흔들릴 사람이 아니란 걸 이 집에 들어온 뒤 3년 동안 충분히 봐왔으니까요. 그는 늘 자기 잘못을 직접 드러내기보다 남의 실수를 크게 부풀려 판을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정숙이 그걸 알게 된 건 이 집에 들어온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회장 집에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룹 계열사 대표 몇 명이 비공식 저녁 모임을 위해 모였고 정숙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상을 차리고 그릇을 정리하느라 바빴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재에서 서류를 찾던 김 비서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뛰어나왔습니다. 회장이 사인해야 할 중요한 내부 보고서 한 부가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집안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그날 제일 먼저 의심받은 사람은 정숙이었죠. 새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데다 서재 청소도 맡고 있었으니까요. 서진은 사람들 앞에서 정숙에게 대놓고 물었습니다. 혹시 잘못 만진 거 아니에요? 버렸거나. 그 말은 사실상 정숙을 도둑이나 모자란 사람으로 취급하는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차분하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서진 눈빛은 이미 결론을 내린 뒤였죠. 그때 태준이 나섰습니다. 겉으로는 중재하는 척했어요. 형수님, 아니 서진. 사람 몰아세우지 마. 정숙 씨도 실수할 수는 있잖아. 말은 부드러웠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실수할 수 있다. 즉, 정숙이 만졌을 가능성을 더 자연스럽게 사람들 머릿속에 심어놓은 거죠. 결국 보고서는 1시간쯤 뒤 태준 차 안에서 나왔습니다. 운전기사가 다른 서류철과 함께 잘못 옮겨놓은 것이었어요. 그 일은 그렇게 끝났지만 정숙은 잊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노골적으로 누르는 사람이고 태준은 웃으면서 사람 발밑을 비우는 사람이란 걸 그날 분명히 배웠죠. 오늘 식탁에서도 태준은 똑같았습니다. 정숙을 바로 몰아붙이지는 않지만 모두가 보기 좋게 과민한 사람, 선을 넘은 사람처럼 만들려 하고 있었어요. 화상 화면 속 법무 담당 임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서류 원본 전체를 다시 받아 문구 변경 이력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가능합니까? 본사 서버 기록은 투자전략실 승인 권한이 있어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태준이 즉시 답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본사에서 정식으로 회장이 잘랐습니다. 아니, 지금 보지. 식탁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떨어졌습니다. 태준 입가가 굳었고 서진 손끝도 살짝 떨렸어요. 회장은 김 비서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태준 전무 권한으로 접속해요. 예, 회장님. 본인 옆에서 확인하고 태준은 더는 피할 수 없다는 듯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비서와 함께 옆 서재로 향하는 뒷모습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았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서진이 낮은 목소리로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주 큰일 하셨네요. 말끝이 부드러운 척했지만 속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정숙도 조용히 받았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큰일이 아니었겠죠. 서진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집에서 오래 일하고 싶으시면 말을 아끼는 게 좋을 텐데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먼저 철렁했을 거예요. 생활비, 월세, 남은 대출, 아직 자리 못 잡은 딸아이 생각까지 한꺼번에 밀려왔겠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한 번 입을 연 이상 다시 모른 척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정숙 자신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회장이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강태현 회장은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한번 의심이 생기면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이 그걸 확신하게 된 건 이 집에 들어온 지 1년쯤 됐을 때 일이었어요. 어느 겨울 아침 회장이 서재에서 커피를 마시다 신문 한 장을 식탁에 놓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해외 원자재 계약 분쟁에 대한 짧은 칼럼이었죠. 정숙은 설거지를 마친 뒤 그 신문을 접어치우려다 무심코 한 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반사적으로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건 손해배상보다 우선 매수권이 더 위험한데.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봅니까? 돌아보니 회장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너무 놀라 신문을 내려놓고 사과부터 했죠. 하지만 회장은 신문을 다시 집어들더니 정숙이 짚었던 부분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은 정숙이 그냥 집안일만 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아챈 듯 했어요. 그렇다고 정숙의 과거를 캐묻진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경제기사나 영문 메일 출력본을 너무 잘 보이는 자리에 두곤 했죠. 묻지 않지만 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정숙도 그 신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숨으려 했죠. 한번 다시 그 세계를 들여다보면 자기가 얼마나 멀리 밀려났는지 더 선명하게 보일 테니까요. 잠시 뒤 서재 쪽 문이 열렸습니다. 김 비서가 먼저 나왔고 그 뒤로 태준이 따라 나왔어요. 김 비서 표정은 아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장이 눈으로 묻자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회장님, 부속 합의서 수정 이력에 외부 공유 전 마지막 편집 계정이 투자전략실 태준 전무 승인 계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진 숨이 짧게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바로 반박했습니다. 승인 계정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수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자가 제 권한으로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수정 시간은? 회장의 질문에 김 비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14분입니다. 식사 시작 2시간 전입니다. 오늘 오후 그 짧은 시간 안에 누군가 급히 손을 댔다는 뜻이었죠. 정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가까운 흔적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제이슨 박이 아예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통역 비서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태준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설명해라. 태준은 이번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 눌렀죠. 아버지, 제가 수정하라고 지시한 건 분명 아닙니다. 실무자가 문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과잉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실무자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짧고 낮은 한마디였지만 태준의 턱선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정숙은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준비를 하던 중 서진이 부엌으로 내려와 괜히 시간까지 확인하며 식사 시작을 서둘렀던 장면이었어요. 평소엔 상차림이 조금 늦어져도 그렇게 민감하게 굴지 않던 사람이 오늘은 유독 초조했죠. 게다가 식사 시작 직전 태준은 서재에 혼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정숙은 그때 단순히 전화를 받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시간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회장은 다시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식사 전에 서재에 들어갔지? 태준이 눈을 들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표정이 멈췄어요. 정숙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이미 단순한 의심 단계를 넘고 있었죠. 그리고 정숙도 직감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회장 등 뒤에서 서명을 서둘렀는지, 그 이유가 돈인지, 아니면 후계 구도인지 오늘 밤부터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정숙이 식탁 끝에서 가만히 숨을 고르는 동안 회장의 다음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정숙 씨, 예, 회장님. 오늘 식사 전에 본 것, 들은 것 있으면 하나도 빼지 말고 말해요. 회장의 말이 떨어지자 식탁 끝에 서 있던 정숙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은 기분이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계약서 조항 하나를 짚은 것뿐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까지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정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식사 준비 직전에 태준 전무님이 서재에 혼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큰 사모님께서 유난히 식사 시간을 앞당기자고 하셨습니다. 서진이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정숙 씨, 말 조심하세요. 정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준도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집안일 하시는 분의 기억에 회사를 맡기실 겁니까? 회장은 느리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계약서 수정 이력도 있고 식사 직전 서재에도 들어갔지. 그런데 왜 남의 기억만 문제 삼느냐? 짧은 말이었지만 태주는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제이슨 박이 분위기를 돌려보려는 듯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 자리가 오해로 흐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필요하시면 계약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에 회장이 그를 봤습니다. 다시 검토할 생각이 있었으면 애초에 이런 문장을 넣지 말았어야지. 제이슨 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제는 외부 손님을 대하는 정중한 분위기조차 사라지고 있었죠. 화상 화면 속 법무 담당 임원이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계약서 변경 이력 외에도 매일 송수신 기록을 확인하면 누가 최종한 전달을 주도했는지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태준이 즉시 말을 받았습니다. 그건 회사 내부 보안 절차가 있어서 지금 여기서 바로 지금 회장이 또 한 번 잘랐습니다. 식탁 위에서 오늘 밤 가장 자주 들리는 단어는 그 짧은 두 글자였어요. 지금, 내일도 아니고 본사 회의실도 아니고 사람들 다 있는 이 자리에서 바로 보자는 뜻이었죠. 태주는 입안이 마르는 듯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진이 나직하게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태준 씨를 죄인 취급하시는 것도 모자라 이 집안 체면까지. 회장이 서진을 봤습니다. 체면은 숨길 때 무너지는 거야. 확인할 때 무너지는 게 아니다. 서진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늘 사람을 눌러오던 쪽이 이제는 스스로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정숙 마음은 조금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낯익은 두려움이 속에서 천천히 올라왔어요. 회사가, 문서가 권한이 얽히기 시작하면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잔인해진다는 걸 그녀는 오래전에 배웠으니까요. 정숙이 한서전자 법무팀에 있던 시절 가장 끔찍했던 건 노골적인 소리 지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다정한 얼굴로 모든 책임을 남에게 덮어씌우는 방식이었죠. 그때 정숙 바로 위 상사였던 법무팀 부장은 늘 말했습니다. 계약은 글자로 싸우는 거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당시 정숙은 그 말을 싫어했어요. 회사를 지키는 일이 책임을 피하는 기술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깨닫게 됐죠. 어느 해 겨울 해외 합작 계약 하나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최종본과 중간 수정본의 조항 해석이 달라 회사에 손해가 생길 뻔한 일이었어요. 정숙은 밤새 원문과 수정본을 대조해 결정적인 수정 시점을 찾아냈습니다. 누가 봐도 위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계약이었죠. 그런데 다음날 회의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계약을 급하게 올린 임원은 자기 말 한마디도 기억 안 나는 척했고 실무자는 시킨 대로만 했다며 물러났고 결국 가장 오래 문서를 쥐고 있던 정숙에게 시선이 쏠렸어요. 왜 더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느냐? 왜 보고 라인을 멈추지 못했느냐? 그때 정숙은 처음 알았습니다. 문서를 읽는 사람보다 결재선을 가진 사람이 더 안전하다는 걸요. 그리고 여자 실무자는 늘 마지막에 혼자 남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요. 정숙은 그 일을 버텨냈지만 그 후로 사람들의 말투와 웃음 속에서 숨은 칼끝을 먼저 읽게 됐습니다. 오늘 태준을 보며 그 기억이 되살아나는 이유도 그래서였죠. 그는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직접 화를 내지도 않고 직접 부인하지도 않고 그저 상황을 길게 끌며 모든 걸 흐리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잠시 뒤 김 비서가 노트북 하나를 들고 와 회장 앞 테이블 옆에 놓았습니다. 본사 보안 메일 기록이 임시 승인으로 열린 상태였죠. 화면을 확인하던 김 비서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나왔어요? 예, 회장님. 읽어요. 김 비서는 침을 삼킨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52분 투자전략실 태준 전무계정에서 외부 로펌과 투자사 실무 계정으로 최종 문안 확인 요청 메일 발송. 첨부 파일은 부속 합의서 수정본입니다. 서진 손에 들려있던 포크가 작게 접시에 닿았습니다. 아주 미세한 소리였지만 정적 속에서는 선명했죠. 태준은 바로 반박했습니다. 최종 문안 확인 요청은 원래 실무 절차입니다. 그 메일 하나로 제가 내용을 공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메일 하나로는 아니지. 태준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회장은 김 비서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 다음 것도 읽어요. 김 비서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오후 6시 6분 외부 로펌 회신 메일. 표현 강도는 유지하되 번역본은 투자 우선권 수준으로 정리하면 내부 설명이 수월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이슨 박이 먼저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 회신이 이 자리에서 공개될 줄은 예상 못한 표정이었죠.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외부 로펌 실무자 표현입니다. 제가 쓴 말도 아니고 그걸 제가 승인했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아주 천천히 숨을 삼켰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태준은 계속 직접 지시한 적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반대로 말하면 직접 지시한 흔적이 나오면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죠. 회장은 마치 같은 생각을 한 사람처럼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직접 쓴 건 없나? 김 비서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읽었습니다. 오후 6시 11분 태준 전무 발신. 문구는 그대로 두고 오늘 식탁에서 바로 사인받을 수 있게 설명만 단순화해달라. 정적? 정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깊고 무거운 정적이 식탁을 덮었습니다. 서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제이슨 박은 시선을 떨궜습니다. 통역 비서는 아예 표정을 감추지도 못했어요. 태준만 한순간 굳은 채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게 직접 쓴 게 아니란 말도 하겠나? 태준이 이를 악물듯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회사를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이번 투자 놓치면 시장에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아버지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 지분 흔들릴 문장도 괜찮았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게
제가 관리하려고. 누가 너한테 그 권한을 줬지? 회장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더 무서워졌습니다. 태주는 처음으로 노골적인 답답함과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언제까지나 아버지 방식대로만 갈 순 없습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죠. 위험을 감수한 게 아니라 남의 회사를 열어준 거야. 회장의 시선이 칼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진이 급히 일어나 태준 편을 들려 했습니다. 아버님, 태준 씨도 회사를 위해 앉아요. 회장의 한마디에 서진은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때 정숙은 이 장면이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섰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건 투자 실패 여부가 아니라 후계 구도와 연결된 싸움이었어요. 태주는 이번 계약을 성사시키면 자기 입지를 굳힐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설령 문장이 위험해도 당장 돈이 들어오고 주가가 움직이고 성과가 찍히면 그 다음은 나중에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늘 회사를 지키는 사람과 회사를 이용하는 사람을 끝까지 구분하려 했어요. 정숙은 문득 몇 달 전 서재 앞에서 들었던 짧은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늦은 밤 서류를 정리하러 올라갔다가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서재 앞에서 회장과 누군가의 대화를 들었죠. 상대는 태준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게 맡기셔야 합니다. 맡긴다는 건 내 욕심도 같이 맡기라는 뜻이냐. 그때는 그저 부자 사이의 긴장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회장은 오래전부터 태준을 완전히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불신이 사실이 되어버렸죠.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태준을 봤습니다. 그 침묵이 더 견디기 힘들었는지 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선을 넘었다면 그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사를 키우려던 판단이었습니다. 회장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숙 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정숙 씨, 예, 회장님. 아까 이게 실수가 아니라고 했지요. 예.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까? 정숙은 잠시 생각한 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식사 자리마다 계약 얘기가 나올 때 전무님이 유난히 서명을 서두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큰 사모님도 오늘 저녁만큼은 회장님 기분 맞추는데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서진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정숙 씨, 말을 너무 멀리 끌고 가시네요. 정숙은 서진을 보지 않고 회장만 바라봤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분위기는 계약을 검토하는 자리가 아니라 반드시 사인받아야 하는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에게 말했죠. 투자사 일정 전부 중지하고 외부 로펌도 내일부터 조사 들어갑니다. 태준 전무는 오늘부로 투자전략실 결제 권한 정지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 외침이 오늘 밤 처음으로 아들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소리였어요. 하지만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앉아. 태준은 주먹을 꽉 쥔 채 차마 더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숙은 식탁 아래 떨어져 있던 작은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급히 떨어뜨린 듯 의자 다리 안쪽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죠. 정숙 시선이 잠깐 그쪽에 멈췄습니다. 잠금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은 분명히 보였어요. 제이슨 박. 그리고 방금 도착한 메시지 한 줄도 짧게 켜져 있었습니다. 서명만 끝나면 나머진 정리됩니다. 정숙은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의자 다리 안쪽에 떨어진 휴대전화는 누가 봐도 방금 미끄러져 나온 모양이었죠. 검은 화면이 다시 켜졌다 꺼지기 직전 짧은 문장 하나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서명만 끝나면 나머진 정리됩니다. 발신자 이름은 뜨지 않았지만 상단에 표시된 수신자는 분명했어요. 제이슨 박. 정숙은 심장이 한번 세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계약서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이상했는데 이 문자까지 사실이라면 오늘 저녁은 단순한 무리한 투자 추진이 아니라 처음부터 짜인 판일 가능성이 컸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걸 바로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확인해야 하는지였습니다. 괜히 잘못 꺼냈다가 오히려 자신이 남의 휴대전화를 훔쳐본 사람처럼 몰릴 수도 있었죠. 특히 태준 같은 사람은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정숙이 망설이는 사이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식탁을 갈랐습니다. 오늘 식사는 여기까지 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움직일 타이밍을 놓친 채 굳어버렸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투자사 쪽은 김 비서가 응대하고 태준은 내 서재로 와. 태준 턱선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아까처럼 강하게 맞받아치지는 못했죠. 투자 전략실 결제 권한 정지라는 말이 그만큼 컸던 겁니다. 제이슨 박은 애써 침착한 표정을 만들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오해를 풀 기회는 주셨으면 합니다. 회장은 그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해면 내일 문서로 풀면 되겠지. 그보다 더 차가운 축객령은 없었어요. 서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지만 눈빛만큼은 정숙을 향해 날카롭게 박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일이 자기 남편 선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그 얼굴에 다 드러나고 있었죠. 정숙은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재빨리 식탁 끝으로 다가갔습니다. 떨어진 휴대전화를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주어야 했어요. 손님들이 나가고 태준과 회장이 서재로 올라가고 서진까지 뒤따라 움직이는 순간은 짧고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숙은 접시를 거두는 척하며 허리를 숙였죠. 그리고 냅킨 아래로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차가운 기계 감촉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숨이 더 얕아졌어요. 이걸 숨기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기분이었죠. 하지만 지금 돌려주면 문자 내용도 같이 사라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정숙은 휴대전화를 앞치마 주머니 안쪽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테이블 위 잠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통역 비서가 아직 자리를 뜨지 못한 채 정숙 쪽을 바라봤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고 오늘 내내 표정을 숨기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정숙 가까이 다가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항 정말 지분 넘어갈 정도로 위험한 건가요? 정숙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알고도 밀어붙였으면 더 위험하고요. 통역 비서는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어요. 원래 최종안보다 오늘 온 번역본이 지나치게 부드러워져 있어서요.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래 최종안이 따로 있었어요? 여성은 주위를 한 번 더 살피더니 작게 끄덕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문구가 이렇게 순해지진 않았어요. 오늘 오후에 갑자기 새 파일이 왔고 제이슨 상무가 그걸 기준으로만 설명하라고 했어요. 정숙의 손끝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메일 기록과도 맞아떨어졌죠. 오늘 오후 누군가가 서둘러 문안을 바꿨고 그걸 식탁에서 바로 밀어붙이려 했던 겁니다. 정숙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파일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은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결국 그녀도 자기 회사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몸이었으니까요. 잠시 뒤 그녀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메일함에는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도와드렸다는 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숙의 답은 빨랐습니다. 여성은 더 말없이 작게 숨을 내쉰 뒤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정숙은 확신했습니다. 오늘 일은 태준 혼자 만든 판이 아니에요. 외부 로펌, 투자사,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번역 강도를 일부러 낮춘 사람들까지 줄이 길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였죠. 회장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또 어디까지 믿어줄지 아직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정숙은 식탁을 정리한 뒤 주방으로 내려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겨우 숨이 나왔어요. 두 손이 늦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가 되니 다리가 힘을 잃는 느낌이었죠. 싱크대 앞에 잠시 기대선 채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던 시절에도 이 정도로 숨이 막힌 적은 드물었어요. 그땐 적어도 자기가 싸우는 문서가 자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이 집에서 정숙은 월급 받는 가정부일 뿐이었어요. 정식 권한도 없고 기록을 볼 계정도 없고 자기 이름으로 회의에 들어갈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회장 아들의 계약을 막아섰으니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죠. 그때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김 비서였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회장 곁에서 오래 일한 탓인지 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가 문을 닫고 정숙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정숙은 짧게 숨을 삼켰습니다. 지금요? 예. 서재로 오시랍니다. 그 말에 정숙은 본능적으로 주머니를 한번 눌렀습니다. 휴대전화가 아직 그대로 있었죠. 김 비서 시선이 아주 잠깐 정숙 손등에 머물렀다가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미 눈치챘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죠. 회장님은 확인되지 않은 말은 싫어하십니다. 대신 확인된 건 끝까지 가십니다. 정숙은 그 말뜻을 곧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감정으로 말하지 말고 증거가 있으면 숨기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서재로 올라가는 계단은 이상하리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한 걸음씩 올라가며 예전 회사 건물을 떠올렸습니다. 늦은 밤 계약서 수정본 들고 임원실 앞 복도를 오가던 시간들이 문득 발끝에 걸렸죠. 그 시절에도 이런 계단을 오를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 인생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서재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모든 걸 혼자 꾸민 것처럼 보시는 겁니까? 회장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꾸민 사람은 꼭 혼자일 필요가 없지. 짧은 침묵 뒤 태준이 더 낮고 날 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저 여자를 믿으시는 거군요. 저 여자. 정숙은 문 밖에 선 채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끝내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구나 싶었죠.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 신분보다 말의 무게를 본다. 가정부 말이 제 말보다 무겁다는 겁니까? 오늘은 그랬다. 그 말 이후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자기 심장 소리가 문 밖에서도 들릴 것만 같았어요. 잠시 뒤 김 비서가 노크했고 안에서 들어오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서재 안은 식탁보다 더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넓은 책상 앞에 회장이 앉아 있었고 태주는 옆에 선 채 노골적으로 굳은 얼굴이었죠. 정숙은 문 가까이에 멈춰 섰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 앉아요. 정숙은 바로 앉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회장 앞에 앉으라는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장은 다시 한번 말했죠. 지금은 집안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회장은 정숙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오늘 계약서 처음 본 순간부터 이상했습니까? 예, 회장님. 확신은 언제 들었어요? 부속 합의서 날짜와
조항 번호를 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번역본 표현이 지나치게 누그러져 있는 걸 보고 실수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숙이 예상 못한 질문을 던졌죠. 한서전자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정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12년 있었습니다. 태준 눈빛이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가정부로만 알던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이력을 갖고 있었단 사실이 이제야 실감난 얼굴이었죠. 회장은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만뒀지요? 정숙은 한순간 목이 메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끝내 숨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오래 아팠습니다. 병원비도 필요했고 돌볼 사람도 저뿐이었습니다. 버티려 했는데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회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아주 잠깐 낮아졌죠. 그건 동정이라기보다 무언가 계산을 마친 사람의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태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지, 좋습니다. 저 여자가 계약을 본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를 배신자로 만들 증거는 아닙니다. 회장이 태준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니라고 하나 전 회사를 살리려던 겁니다. 회사 말고 너 자신을 세우려던 거겠지. 태준 턱이 굳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꺼내야 할까? 아직은 아닐까? 하지만 회장 눈빛이 다시 정숙 쪽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 망설임이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 예, 회장님, 혹시 더 본 게 있습니까? 정숙은 천천히 손을 올려 앞치마 안쪽 주머니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태준 얼굴이 그 한마디에 굳어졌습니다. 정숙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식탁 아래 떨어져 있던 겁니다. 정리하다 발견했습니다. 회장 눈빛이 단번에 차가워졌습니다. 태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죠. 그걸 왜 가지고 있습니까? 남의 휴대전화를. 회장이 손만 들어 그 말을 막았습니다. 정숙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며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잠금 화면에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서명만 끝나면 나머진 정리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재 안공기가 순간 멎었습니다. 태준 얼굴에서 처음으로 진짜 당황이 스쳤습니다. 서재 안은 누가 먼저 숨을 쉬는지도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정숙 손에서 휴대전화를 받아 잠금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문자는 이미 꺼졌지만 방금 들은 문장만으로도 충분히 무게가 있었죠. 서명만 끝나면 나머진 정리됩니다. 아주 짧은 말인데도 그 안에는 오늘 밤 벌어진 일의 방향이 거의 다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계약서, 서명만 성사되면 그 뒤 문제는 감출 수 있다고 본 거예요. 회장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태준을 더 압박했죠. 결국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역시 태준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문자만으로 모든 걸 단정하실 생각은 아니시겠죠. 회장은 시선을 들지 않았습니다. 문자 하나로 단정 안 하지. 태준 눈빛이 잠깐 풀리는 듯 했지만 다음 말이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확인할 거다. 태준 턱선이 다시 굳었습니다. 정숙은 손끝을 무릎 위에서 조용히 모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라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죠. 회장은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제이슨 박 아직 안 갔지. 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김 비서가 곧바로 들어왔습니다. 예, 회장님. 현관 쪽 응접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려요. 예. 태준이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아버지, 외부 손님을 밤중에 다시 불러서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회장이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게 손님 체면이냐
아니면 내 체면이냐? 태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회장이 이미 결론 가까이 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모든 증거가 모인 건 아니지만 아들이 회사보다 자기 입지를 먼저 본다는 확신만큼은 굳어버린 눈빛이었죠. 잠시 뒤 문이 다시 열리고 제이슨 박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식탁에 있을 때보다 넥타이가 느슨해져 있었고 억지 침착함도 많이 벗겨진 얼굴이었어요. 그는 서재 안 사람들을 둘러보다 탁자 위 휴대전화를 보고 한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숙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정말 그의 것이 맞다는 뜻이었죠. 회장이 곧바로 물었습니다. 이 전화 당신 겁니까? 제이슨 박은 짧게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회장님. 식탁에서 잃어버린 줄 몰랐습니다. 잠금 화면에 문자가 하나 보였다고 합니다. 제이슨 박은 애써 담담한 척 말했습니다. 업무상 연락이었을 겁니다. 워낙 메시지가 많아서 회장이 잘랐습니다. 서명만 끝나면 나머진 정리된다고 했답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그 순간 제이슨 박 시선이 아주 잠깐 태준 쪽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짧은 눈동자 움직임이 이미 절반은 말해주고 있었죠. 태준이 먼저 나섰습니다. 아버지, 문자 하나로 억측하는 건 무리입니다. 사업 협상에선 늘 이런 표현이 정말 늘 그런가.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한 공기를 한 번에 눌렀습니다. 그럼 지금 내 앞에서 설명해봐. 무엇을 정리한다는 뜻이었는지. 제이슨 박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결국 태준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죠. 정숙은 그걸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둘은 이미 같은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회장은 그 시선을 따라가지도 않고 그냥 한마디만 더 했습니다. 여기선 누구 눈치도 보지 마시오. 대신 거짓말하면 당신 회사 이름으로도 못 끝납니다. 그 말은 협박보다 더 무서운 경고였어요. 강성그룹 회장이 오늘 일을 기업 대 기업 문제로 키울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제이슨 박은 마침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원래 초안에는 전환권 범위가 더 직접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 눈이 확 달라졌습니다. 제이슨 상무, 낮게 부르는 소리였지만 말려달라는 게 아니라 입 다물라는 명령처럼 들렸죠.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제이슨 박은 계속 말했어요. 전무님 쪽에서 오늘 자리에서는 번역 설명을 부드럽게 가자고 하셨습니다. 일단 서명만 받으면 세부 조정은 나중에 가능하다고. 태준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시죠.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준, 그 한마디에 태준은 다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이슨 박은 이제 거의 무너진 얼굴이었죠. 저희도 정식 문안대로 가면 회장님이 쉽게 서명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 우선권 중심으로만 설명하고 부속 합의서 부분은 서명 후 별도 실무 협의로 넘기자는. 누가 그렇게 하자고 했지. 회장의 질문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멎었습니다. 제이슨 박은 한 번 더 태준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태준이 아예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정면으로 노려봤죠. 그 시선은 분명했습니다. 말하면 같이 죽는다는 눈빛. 정숙은 그 순간 예전 회사 회의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0년도 더 전 해외 합작건으로 문제가 터졌을 때 외부 자문 변호사가 바로 저런 얼굴을 했었죠. 말하면 의뢰인을 잃고 숨기면 자기 경력이 끝나는 얼굴. 결국 그 사람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고 모든 책임은 안쪽 실무자들에게 쏠렸습니다. 그래서 정숙은 알았습니다. 지금 침묵은 진실이 없는 게 아니라 대가가 너무 커서 못하는 거예요. 회장은 그런 사람을 오래 본 사람처럼 조용히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당신이 지금 숨기는 건 당신 회사도 지켜주지 못해.
오히려 먼저 버릴 거다. 그 말이 결국 마지막 문을 열었습니다. 제이슨 박이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태준 전무님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투자건에 예민하시니 오늘 식탁에서는 성장성과 우선 협력 구조만 강조하자고 했습니다. 부속 합의서 표현은 실무에서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회장이 물었습니다. 제이슨 박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일단 서명만 끝나면 투자금이 들어오고 이사회 명분도 생기니 그 뒤는 전무님 쪽에서 정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숨을 아주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더는 태준이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었습니다. 메일 기록, 수정 이력, 번역 축소, 문자, 그리고 상대방 진술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아 들어가고 있었죠. 태준은 마침내 억눌러온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서명을 서두른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아버지는 늘 안전한 길만 택하셨고 그래서 좋은 기회도 많이 놓치셨습니다. 회장이 글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넘겨도 된다고 생각했나? 넘긴 게 아닙니다. 판을 크게 가져가려던 겁니다. 판을 크게? 내 이름을 크게 만들려던 거겠지. 태준의 목소리도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끝까지 못 믿으니까 제가 결과로 보여드리려 한 겁니다. 이번 투자만 잡히면 시장도 이사회도 제 쪽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자백과 비슷했어요. 투자 자체보다 자기 입지를 먼저 계산했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셈이었으니까요.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보다 모든 걸 정리하는 사람의 침묵에 가까웠거든요. 잠시 뒤 회장이 아주 느리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만 했지 지킬 생각은 안 했구나. 태준이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잘못 봤어. 회장의 눈빛이 완전히 식었습니다. 지켜본 사람만이 가질 자격도 생기는 거다. 그 말이 떨어지자 태준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원하던 걸 지금 이 자리에서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처음 얼굴에 떠올랐죠. 그때까지 조용히 서 있던 정숙은 문득 가슴 한쪽이 저릿해졌습니다. 회장과 태준의 대화를 들으며 남편이 떠나기 전 마지막 병실에서 했던 말이 생각났거든요. 정수가 사람은 자기 몫보다 조금 더 가지려다 무너지는 것 같더라. 그땐 지친 위로처럼만 들렸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정숙 앞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가 아니라 끝까지 가지려 했고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신뢰를요. 회장은 김 비서에게 말했다. 태준 전무, 내일부터 모든 경영 보고에서 제외해요. 투자 전략실 특별감사도 바로 들어갑니다. 태준이 급하게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하십니다. 너무한 건 내가 한 일이지. 한 번 실수한 걸로. 실수? 회장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내가 오늘 하려던 건 실수가 아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회사를 걸고 내 자리를 만들려던 거야.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제이슨 박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 회사에도 내일 아침 공식 통보 갈 거요. 오늘 일은 문서로 다 남기고 외부 로펌까지 묶어서 대응하겠소. 제이슨 박은 아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정숙뿐이었죠. 회장이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처음 식탁에서 계약서를 짚었을 때와는 다른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가가 끝난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눈빛이었죠. 정숙은 본능적으로 몸을 더 굳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걸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의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정숙 씨, 예, 회장님, 오늘 회사를 살렸어요. 정숙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 늦게, 너무 뜻밖에 와서 가슴 깊은 곳을 찔렀거든요. 회장은 다시 말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 질문 하나만 더 답해요. 예. 다시 문서를 보는 자리로 돌아올 생각 있습니까? 태준과 제이슨 박의 시선이 동시에 정숙에게 향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2년간 붙들던 일, 남편 병실 앞에서 놓아야 했던 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여겼던 세계가 갑자기 눈앞에 다시 열린 기분이었죠. 하지만 정숙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회보다 먼저 두려움이 올라왔으니까요. 그때 회장이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숨지 말고 생각해요. 정숙의 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문서를 보는 자리로 돌아올 생각이 있느냐는 말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무겁게 돌아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서재안은 조용했지만 정숙 귀에는 오히려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 아까 식탁에서 울리던 유리잔 부딪힘, 병실에서 남편이 힘겹게 숨쉬던 소리, 퇴직서를 내던 날, 복도 끝에서 들려오던 복사기 소리까지 한꺼번에 겹쳐졌죠. 대답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너무 오래 원했기 때문에 오히려 겁이 나는 거였죠. 정숙은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아주 오래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면 예전처럼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정숙은 시선을 내리지 않은 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제가 붙잡고 있는 문장이 회사 돈을 지키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프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사람 하나 지키는 것도 그만큼 어렵더군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도 제이슨 박도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죠.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버틴다고 버텼지만 결국 회사도 놓치고 남편도 먼저 보냈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는 그 일을 돌아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정숙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어요. 괜히 다시 손댔다가 제가 얼마나 멀리 밀려났는지만 더 선명히 알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정하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두려움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얼굴에 가까웠죠. 그래서 3년 동안 모른 척했군요. 예, 회장님. 신문도 서류도 내가 일부러 두고 간 문장들도. 정숙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역시 알고 있었구나 싶었죠.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정숙 씨가 그냥 살림만 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태준이 그 말을 듣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아들을 보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떨어진 영문 서류를 한번 훑어보고 날짜가 맞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을 내가 못 알아볼 리 없지.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자신만 숨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들켜 있었던 셈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모른 척한 건 정숙 씨가 다시 서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버티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정숙 가슴 한가운데를 조용히 쳤습니다. 서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버티고 싶은 사람, 딱 맞는 말이었어요. 정숙은 그동안 꿈을 잃어서 숨은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야 했기 때문에, 견뎌야 했기 때문에, 다시 무너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숨은 거였죠. 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서서
태준을 돌아봤습니다. 너는 가진 걸 지키는 사람을 약하다고 봤지. 태준은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반박조차 쉽지 않은 표정이었죠. 회장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지키는 건 판을 크게 벌이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문장 하나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은 아들에게 던지는 질책이면서 동시에 정숙에게 건네는 평가이기도 했습니다. 태주는 한참 만에 거칠게 숨을 내쉰 뒤 말했습니다. 그럼 결국 아버지는 저보다 저 사람을 더 믿으시겠다는 겁니까? 이번에는 정숙이 먼저 눈을 들었습니다. 회장보다 먼저 그 질문이 아프게 꽂혔거든요. 하지만 회장의 대답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렇다. 서재 안공기가 다시 한번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태주는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닌 얼굴로 잠시 멍하니 서 있었죠. 그가 원한 건 아버지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밤 그 자리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은 본인이 가장 아래로 보던 가정부였으니까요. 태주는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졌다고 하죠.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다. 전 제 방식대로 회사를 살리려 했습니다. 아니, 넌 내 방식대로 회사를 걸었어. 태주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앉았고 처음으로 지친 사람처럼 보였죠. 회장은 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태준 전무는 내일 오전 이사회 전까지 어느 부서에도 연락하지 못하게 하세요. 서버 권한도 전부 묻고 예, 회장님. 제이슨 박은 오늘 밤 귀국 일정 취소시켜요. 외부 로펌 포함해 아침부터 법무팀 조사 들어갑니다. 제이슨 박은 아예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제야 방 안엔 정숙과 회장 사이의 공기만 남았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만 괜히 손끝만 더 조용히 모았죠. 이제 어떤 말이 나와도 인생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 예, 회장님. 내일부터 본사 법무실에 나가요. 정숙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회장은 아주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식 발령은 아니어도 됩니다. 우선 이번 계약건 특별 점검부터 맡아요. 자문 형식으로 시작하든 프로젝트 형식으로 하든 방법은 맞추면 되겠지. 정숙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래 마음속에서만 상상하던 문장이 현실로 나오면 오히려 사람이 바로 손을 뻗지 못하게 되죠. 회장이 낮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사를 살린 사람한테 다시 앞치마만 두르라는 말은 내가 못하겠소. 그 말이 끝난 순간 정숙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울고 싶진 않았어요. 이 집에서 누구 앞에서든 약한 얼굴 보이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도 오래 눌러두었던 시간이 가만히 밀려 올라왔습니다. 대기업 사원증을 반납하던 손, 병원비 영수증을 셈하던 밤, 딸아이 등록금 앞에서 괜찮다고 웃어야 했던 순간들, 그리고 이 집 부엌 구석에서 혼자 경제신문을 접어넣던 새벽들이 한꺼번에 목끝까지 차올랐어요. 정숙은 겨우 목소리를 다듬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다시 할 수 있을지 아직은 두렵습니다. 회장이 짧게 답했습니다. 두려운 사람이 더 정확해.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제야 가슴이 조금 놓이는 느낌이었죠. 잘할 수 있느냐보다 도망치지 않아도 되느냐가 더 중요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정숙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회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 말이면 됐습니다. 그 순간 서재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약한 빗소리였지만
정숙에게는 오래된 장부 한 장이 천천히 덮이는 소리처럼 들렸죠. 끝난 것과 다시 시작되는 것이 같은 밤 안에 함께 놓여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태준 쪽을 돌아봤습니다. 너는 이번 일 끝날 때까지 내가 잃은 게 뭔지 잘 생각해라.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처음보다 훨씬 낮아진 눈으로 잠시 정숙을 바라봤죠. 분노도 있었고 모욕감도 있었고 어쩌면 아주 조금의 패배감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눈빛을 오래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누군가를 이긴 밤이 아니라 오래 포기했던 자기 이름을 다시 꺼내 든 밤이어야 했으니까요. 정숙이 서재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아까까지 집안을 짓누르던 긴장이 전부 문 안에 남겨진 것처럼 밖은 지나치게 조용했죠. 계단을 내려오다 정숙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래층 주방 쪽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3년 동안 그 빛은 늘 자기가 돌아가야 할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이제 그 불빛은 돌아갈 자리라기보다 지나온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정숙은 창가에 잠깐 서서 어둠 속 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남편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어요. 나 다시 해볼게요. 그 말은 누구에게 들리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이 처음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보게 된 순간의 소리였죠. 그날 밤 재벌가 식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던 한 여자는 누구의 허락도 아닌 자기 손으로 잃어버렸던 이름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회사를 흔든 건 거창한 음모가 아니라 작은 문장 하나를 가볍게 넘긴 욕심이었습니다. 사람의 자리는 누가 높이 앉아 있느냐보다 무엇을 끝까지 지켜내느냐로 정해지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끝내 회사를 살려냈습니다. 오래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이름도 다시 불러주는 순간이 오더군요.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